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 양상 및 정책 효과 평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한 심각한 성착취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상 수사 특례 규정 마련, 온라인 그루밍, 촬영물 소지, 구매, 시청, 허위 영상물 편집 방포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신설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법 적용 상향,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강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수립된 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러한 대책의 집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통계 자료 분석, 신상 정보 등록 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과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석,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와 방송통신시의위원회 실무자, 경찰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번방 방지 대책 개관 및 이후 개정 법률안의 쟁점입니다. 2017년 대책은 불법 촬영물 탐지의 적발 강화,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2019년 대책은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정부 대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N번방 방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착취당하였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료화를 통하여 대규모 범죄 수익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 가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조직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범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 방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의 실효성 제고,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 부과 사업자 및 대상 범죄 확대,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각 개별법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이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입니다. 최근 10년간 디지털 성범죄는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N번방 방지 대책 이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64.3% 증가했습니다. 특히 통신 매체 이용 음란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현저하게 증가했고 이는 처벌법 조항 신설, 범위 확대, 그리고 경찰의 집중 단속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여성과 미성년자 가해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30대 이하이며 피해자는 20세 이하가 많고 특히 10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도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촬영물 유포 플랫폼은 주로 소셜미디어와 불법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로 변화하였으며 웹하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 특히 연령정보의 유출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포 피해와 더불어 유포 불안 피해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입니다. 2021년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인 및 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 실제 위장신분 설정과 그루밍 단계에서의 수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협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2년에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절차를 준비 중인 가운데, 수사 실무자들은 새로운 국제 조약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국내 이행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입니다. 2021년 경찰은 입건된 디지털 성범죄자 중 14.9%는 불송치, 8.7%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고,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 없음입니다. 접촉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불송치 비율은 낮지만 수사 중지 비율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 특히 익명성과 관련하여 경찰의 추가적인 도전을 보여줍니다. 2021년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자 중 31.4%를 기소했으며, 공판 청구 비율이 약식 재판 청구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상습 촬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촬영물 이용 강요 등의 범죄에서 기소율이 높았으며, 촬영물 소지는 가장 낮았습니다. 상습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의 기소율은 각 38.5%와 38.6%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 두 가지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타관 송치와 소년부 송치 비율이 높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나, 제작 배포 범죄의 기소 중지 비율이 높고 소지 범죄의 혐의 없음 및 보안 수사 요구 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범죄는 기소율보다 불기소율이 더 높고 혐의 없음 비율이 특히 높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적인 접근과 수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지난 10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벌금형 비율은 감소하고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했으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벌금형 비율이 감소하고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징역 형량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상승하였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 비율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모두에서 증가했고, 신상 정보 공개 비율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 감소한 반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1심 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은 17.7%였으며 양형기준 적용률은 55.9%로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권고 영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양형 인자를 확정한 경우는 46.7%였으며 특별 가중 인자보다는 특별 감경 인자를 고려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특별 감경 인자인 처벌 불원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습니다. 권고 형량 이탈률은 17%로 대부분 하향 이탈이었으며, 선고 형량은 대부분 권고 형량의 하한 부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권고 형량을 이탈한 경우 권고 형량 이탈 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양형기준 적용은 선고 형량을 유의미하게 높였으나, 징역 형량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서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기준 적용이 집행유예 선고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판결 간 편차를 줄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양형기준 적용 판결에서는 처벌 불원과 진지한 반성이 중요한 집행유예 참작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미적용 판결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부양해야 할 가족 등과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기관 종사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무자들은 N번방 방지 대책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방지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기관 간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의 증가로 인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트의 접속 차단도 VPN의 사용 등으로 한계가 있어 적극적 수사 및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센터와 지역특화 상담소 간 업무 중복과 피해자들의 다중기반 접촉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업무에서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연말과 연초에 심한 업무 공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 인력의 잦은 이직은 피해자 지원 업무에서 업무 지식의 축적을 저해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새로운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의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전문성 있는 인력의 채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포 협박이나 불안을 많이 겪지만 실제 유포 피해가 적게 보이는 것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입니다.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는 월 평균 이용자 10만 명당 이상이거나 월 평균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일반 부가통신 사업자와 모든 특수 부가통신 사업자이며 2022년 대상 사업자는 90개입니다. 한국 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사업자도 사전 조치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플랫폼이었던 텔레그램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지 않은 사적 대화방이라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규모 플랫폼과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들이 규제를 벗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풍선 효과에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는 모두 24시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신고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 구축 방식에는 사업자 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는 대부분 게시물 근처와 고객센터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이용자 접근성과 신고 시스템의 통합 여부에 따라 신고 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게시물 근처의 신고 시스템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하는 신고 방식을 통합하여 신고 건수가 많았으나 페이스북과 구글은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 및 통합 정도가 떨어져 신고 건수가 낮았습니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검색 제한 기능을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는 검색 제한 사유로 잘못된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용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검색 제한 조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남깁니다. 필터링 기술의 재정적 관리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는 업로드 기능을 제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정부는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고 인증된 기술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속도 저하나 장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업로드 기능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게시판 상단이나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창에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 접근성이 낮은 위치에 경고 문구를 노출해 가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제언입니다. 먼저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제도의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승인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대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2022년에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절차를 준비 중이나 국내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국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검토와 별도의 양자 협정 체결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체계는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되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통지 대상권자를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와 일정 범위에 있는 자 및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통지 대상권자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처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유 혹은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상의 사용자 계정 정보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 관련 정보를 등록 대상 정보로 확대하고 등록 사항의 진위에 대한 점검 시 등록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 이력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이나 채팅 앱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제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형 기준 이탈 시 판결문에 기재되는 사유는 양형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제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 정해 양형기준 이탈 사유의 표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양형인자는 일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현재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강경 요인으로 고려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도 강경 요인으로 고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으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 및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며 형사 합의 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작성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피해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 양형인자가 고려되는 비율이 낮고 한두 개의 특별 양형인자만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세부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증 연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세부 유형별 범행 특성을 포착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양형인자 개발을 통해 양형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특별 양형인자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충분한 정보나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충실한 양형 심리를 위하여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 조사를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및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 분담과 표준화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경찰,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연동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피해와 피해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감소 및 전문성 갖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정규직 인원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인건비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교육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을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지털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 하며 법정 의무 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처리해야 하는 불법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에 관한 정보의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아동 청소년 성적 유인 권유 행위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 정보의 측면에서 피해 영상물이 신상 정보 혹은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댓글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 강화된 법률에 의해 피해 영상물은 삭제되지만 신상 정보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댓글은 그대로 남아 피해자는 완전히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추가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정보에 피해자의 신상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용자 등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게시물이 자체 기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자료가 경찰 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법률 예시를 참고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파악한 후 다른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기능과의 통합 여부 및 이용자의 접근성, 신고 삭제 요청 건수 집계 기준,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등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이행 내용 및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여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와 더 확장해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성 보고서의 최소 보고 요건 확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매년 제출되고 있으나 현재 내용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강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이행 파악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처리 신속성과 게시자에 대한 제재 유형별 건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의 자료를 통합하여 관련 통계 및 조치 이행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제시를 통해 피해자 권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